군사정부 시절에도요, 여야가 잘 합의해서 이뤄낸 성과들이 많아요.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상은 엄혹했는데도 레이건이 지금 여기 와 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레이건한테 뭘 좀 배울 수 있을까? 만나자마자 모욕을 당해도 웃고 넘어가요. 난 당신 인정 안 한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나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다고, 괜찮다고 일 얘기합시다,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100년 후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알게 될 거다. 레이건이 그 피격 됐을 때 그때 그 의사한테 공화당원이냐고 물어봤었던 건가? 오늘은 제발 공화당원이라고 해줘, 뭐 이런 말을 했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대화는 크레이그 설리가 지은 레이건 강철 같은 낙관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번역한 윤희석 대변인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집권 여당의 이제 선임 대변인을 지내셨고 또 정치 평론 현역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레이건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책으로. 왜 지금 레이건입니까? 레이건에 대해서 뭐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80년 미국 대선에서의 레이건의 당선이 갖는 의미가 지금 한국 정치 상황과 비슷해서 망하다시피 한 미국 보수를 재건하는 중시조 같은 역할을 당시 레이건이 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지금 한국 정치 상황에서 볼 때 국내임을 비롯한 보수세가 많이 약하잖아요. 네. 두 번의 연이은 탄핵으로 인해서 예. 이제 힘든데 복구하기 위한 방법 중에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본 인물이 레이건이었습니다. 1980년쯤에 이제 그 미국의 보수 공화당이 굉장히 이제 약해진, 몰락에 가까운 그랬었던 시기였군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직전부터 시작해서 루즈벨트가 4선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아이젠하워 있었지만 케네디, 존슨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네. 민주당이 현대 미국 정치를 주도하던 상황에서 닉슨 대통령이 잘 가다가 워터게이트로 6년 만에 하차하면서 사임은 했지만 거의 탄핵입니다. 제가 볼 때. 그 탄핵과 같은 사임 이후에 2년 정도 집권했던 포드 대통령이 지미 카터에게 졌어요. 현직 대통령이. 그 상태에서 당시 미국 공화당은 도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거의 뭐 힘을 못 쓰는구나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대내외적 위기가 미국에 휘몰아칠 때 카터 행정부가 견디지를 못하죠. 당시 이제 지금은 없어진 소련이 뭐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란 테헤란에서 인질 사건도 있었고 물가도 안 좋아지고 여러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는 가운데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건의 8년, 아버지 부시의 4년, 그리고 또 아들 부시의 8년, 공화당이 계속 집권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전혀 레이건과 다른 인물이긴 하지만 레이건의 선거구호를 가져와서 마가 얘기하잖아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원래 레이건 대통령의 선거구호였어요. 그 정도로 미국 공화당의 뿌리를 미국 사회 전반에 다시 한번 다진 인물이 레이건이었다. 예.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 진영이 이제 마가렛 대처를 많이 연구하고 또 레이건 많이 연구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레이건한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점이 크게 보면 그 노선이나 이제 이념 이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그 뭐랄까 태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 여기도 이제 제목이 강철 같은 낙관의 리더십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머러스하고 늘 대화하고 소통을 하고, 심지어 야당과도. 지금의 우리 정치에 이 레이건이 시사하는 바가 그 후자의 측면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원칙을 중시하는 분인 게 일단 먼저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산주의에 대해서 강경하게 태도를 보여서 결국 소련이라는 그 공산주의 국가 해체에 결국 이분이 큰 힘을 발휘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그 자유지상주의에 가깝거든요. 이분의 생각이. 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뭔가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원칙을 발동을 해요. 대신에 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는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 하는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무작정 양보한다거나 뭐 내 생각을 좀 굽힌다거나 이게 아니라 상대를 잘 설득하는 기술? 이런 것이 충분히 가미돼서 나온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여야가 정권이 바뀌던 말던 간에 무조건 싸우지 않습니까? 최근 한 6년, 7년, 8년 정도의 정치 상황, 특히 국회 상황은
합의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레이건의 어떤 소통 방식, 정치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에서 발현이 된다면 훨씬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어요? 이게 그때도 사실 쉽진 않았을 건데 자기 반대파하고 소통하고 대화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의회든지 뭐 연방의회에서든지 대통령 또는 주지사로서 의사 표현하는 걸 막 제안을 해요. 의장이 이제 상대당이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왜 기회를 안 주냐고 싸울 겁니다. 아마 의장 상대로 싸우고 뭐 그럴 텐데 이분은 다른 방법을 쓰더라고요. 본인이 그냥 기자회견을 잡아서 언론에 공개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욕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일로 승부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절차를 가지고 너무 싸우잖아요. 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주냐? 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이러냐? 이렇게 하는데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먼저 하면 어떨까? 플레이그라운드를 국회 본회의장으로만 생각하고 또는 상임위원장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천착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쏟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이 책 곳곳에 있습니다. 네, 참 저도 언론인일 때부터 이제 늘 이제 저도 이제 고민하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그런 그 대화와 이런 그 풍토가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에서도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는 건가? 국회에서 합의가 잘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에 저는 굉장히 큰 부분은 민주당 그 좌파 특히 과거에 있는 운동권들 이 사람들의 이제 사고와 이념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과연 레이건이 지금 여기 와 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레이건한테 뭘 좀 배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강철 같은 낙관주의를 갖게 된 분이거든요. 근데 그 기저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인간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사랑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본인을 대놓고 무시하던 뭐 토마스 오닐 하원 의장 같은 사람에게도 만나자마자 모욕을 당해도 웃고 넘어가요. 그냥 중앙정치만 한 50년 정도 한 사람인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8년 하고 갑자기 대통령 돼서 온 사람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그래요. 난 당신 인정 안 한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다고 괜찮다고 일 얘기합시다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대통령인데 예, 대통령이. 그러면서 둘이 잘 지냅니다. 결론은 성과를 내요. 개인적으로야 뭐 좋을 리야 없겠지만 성과를 냅니다. 뭐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86세대라고 하는 그 운동권들의 생각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고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강고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 합의를 중시하는 정치에 맞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거예요. 그렇죠.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같은 분이 여당 대표이면서도 대통령하고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얘기 들어줘야 합니다. 또 그분의 처지에서 그분들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 86세대라고 하는 정치인 분들 중에도 온도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86세대는 다 나빠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도매금으로 이분들을 평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부분도 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극단적으로 다르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일단 미워는 하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좀 그래도 이제 그러다 보면 좀 통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한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라면 공유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럼 그 공유하는 부분부터 찾아내서 실마리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 작업이 가능했음에도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서 그것이 발현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군사정부 시절에도요. 여야가 잘 합의해서 이뤄낸 성과들이 많아요.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 상황은 엄혹했는데도 그게 가능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당이 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너그럽게 받아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인간적으로는 생각이 달라도 서로 교유할 수 있었던 그 문화적 토대가 살아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여야 의원 간에 서로 뭐 식사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전직 대통령들 모셔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뭔가 대화를 나누고 대접을 하고 하는 장면도
제 기억에는 한 십몇 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봤죠. 전직 대통령 청와대 들어간 지가 너무 오래됐다. 최근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그 오바마 센터 개관 때문에 이제 그 기사가 나온 것일 텐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네 쌍의 전직 대통령들이 모여서 오바마 대통령 도서관 건립을 축하하는 장면은 네. 정말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은 또 뺐더군요. 이게 저는 그 레이건이 정치 입문도 굉장히 늦게 했고 그렇습니다. 주지사가 된 것도 50대 후반에 됐고 사실 배우로서도 크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굉장히 역경을 많이 겪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생을 살아오면 낙관보다는 비관 쪽으로 가게 되고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그 낙관과 그 뭐 긍정과 유머와 이렇게 됐을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화 배우가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의 인생을 보니까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에서 받은 그 종교적인 그 신앙심 네. 거기에 근거한 그 마음의 평안 이런 게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뭐 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 기저에 철학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아주 어릴 때부터 살아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인종 차별도 많았고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서 뭐 예를 들어 흑인에 대해서는 영업을 뭐 안 한다 이런 곳들도 많았는데 이분은 인종 차별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네. 그건 아버지한테 받은 거더라고요. 아버지가 알려지기로는 좀 술을 너무 많이 드셨고 가정적으로는 이제 무능한 아버지여서 가족들이 힘들게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줘서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그 토대를 아들들에게 줬다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배우로서 별로 성공을 못했다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꽤 성공을 합니다. 아주 탑스타는 아니에요. 예. 완전 탑스타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 들으면 알만한 정도고 작품도 많았고 제너럴 일렉트릭 그 회사의 홍보대사 역할을 8년이나 해요. 그래서 전국 각지의 GE 뭐 사무소들 또는 공장들 돌아다니면서 노동자들을 만나고 실제 경영진들의 고민과 노동자들의 고민, 현실 생활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한다. 그 가장 제가 놀란 게 이분이 이제 GE 홍보대사라서 미국 각지를 돌 텐데 네, 그럼 네. 기차를 그때는 많이 탔는데 예. 대부분 사람들 기차를 타면 이제 식당 칸에 가서 서로 뭐 술도 마시고 하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은 칸 하나를 전세를 냈대요. 거기서 공부를 했답니다. 책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그래서 이분이 영화 배우 그래서 뭐 공부를 별로 깊게 안 했나 보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분의 연설은 거의 대부분 본인의 흔적이 다 들어간 거고 5분 라디오 정치평론을 수년간 했었는데 그것도 거의 원고를 수천 편을 자기가 썼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미국 전역에 뿌리려면 한 3, 4일 전에 미리 녹음을 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4일 후에 내가 지금 한 얘기가 시류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내다보고 말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뭐 언변, 뭐 훌륭한 외모, 체격, 뭐 배우 경력 이걸로 대통령이 됐다고 또는 이걸로 그냥 대충 뭐 언론의 힘을 빌어서 8년을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한 얘기인데 그 레이건이 그 확고한 신념 뭐 있거나 자유라든가 감세, 작은 정부, 반공, 튼튼한 국방 이런 거 이제 아주 간결하지만 쉽게 이렇게 그 설파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바탕에는 엄청난 공부가 있었구나. 반성하게 되네요. 공부가 돼 있으니까 네. 짧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은 중구난방 되겠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숭상해하는 자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처음에 민주당원이다가 공화당원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이 됩니다. 처음엔 참 민주당이었대. 루즈벨트 팬이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중간에 민주당원에서 공화당원으로 된 이유가 이게 또 할리우드의 경험이에요. 이분이 영화 배우 생활하다가
배우 노동조합 위원장이 돼요. 노조위원장. 쭉 오래 노조위원장을 하는데 네. 배우들의 이제 권익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제 텔레비전이 보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네.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틀거나 영화 배우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기를 했는데 뭐 재방송하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출연료를 제대로 안 줬던 거예요. TV에서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투쟁도 이제 많이 하면서 배우들의 권익을 올리는 일을 했는데 중간에 할리우드에 노조가 많아요. 그 노조들 중에 일부가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했던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 노조들과 상대해야 됐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때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아, 공산주의자들이 결국은 침투해서 이 산업 전체를 이용해서 그냥 권력 기반 공산주의의 어떤 이념을 확보하는 일만 하는구나 체험을 했는데 문제는 민주당 정부에서 제대로 싸워주지를 않는다는 것에 큰 실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 민주당의 이념과 나는 맞지가 않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공화당원이 되는 거죠. 예. 이 레이건이 대통령 될 당시의 상황, 그 당시에 이제 현직 대통령이었던 카터를 비판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아 지금 우리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나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카터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평화는 지킨다, 무조건 평화다.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민주당의 대북 정책하고 이게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의 재정 지출에 있어서도 거기는 이제 재정 지출 많이 하고 큰 정부. 막 민생지원금 막 지금 막 뿌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단호하게 반대를 했단 말이죠 레이건이. 똑같죠 지금. 예. 어떤 점을 우리가 여기서 레이건한테 어떤 거 좀 배울 수 있습니까? 원칙의 문제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아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이건은 같은 공화당 정부이긴 하지만 닉슨 정부에서 헨리 키신저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대탕트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했어요. 원칙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공산주의는 인류를 결국은 파멸로 몰고 가는 그런 생각들인데 그런 이념인데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생각을 한다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힘을 가지고 저들하고 싸워서 결국은 내가 공산주의 없는 그래서 핵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네. 대신에 힘을 키워야 저 공산주의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레이건은 취임하자마자 엄청난 군비 확장을 하죠. 그래서 당시 소련 서기장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냐. 결국 고르바초프가 그걸 알아듣고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소련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이끌게 되는 건데 네. 고르바초프가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이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고 그래도 이제 악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레이건과 이제 대화도 되고 거기서 또 미소 냉전이 이제 해체되고 이런 좀 그런 상대성이 있는 게 아닌가. 고르비 같은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또 이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브레즈네프 그다음 이제 안드로포프, 뭐 체르넨코 계속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친필로 쓰고 그다음에 못 알아볼까봐 타이핑한 편지까지 해서 보냅니다. 답장이 오긴 와요. 네. 근데 너무 얼음처럼 차가운 답장이 왔다 이런 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내는데 또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돌아가세요. 그래서 저 러시아 사람들이 자꾸 죽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르바초프 왔으니까 별로 기대 안 하고 또 똑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더한 얘기가 나오는 게 고르바초프는 완전히 정말 충실한 공산당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대를 안 한다. 별로 기대를 못 하겠다 하는데 답장이 다른 겁니다. 외교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본 레이건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이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있었던 회담을 통해서 거의 냉전이 끝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기저에는 레이건 대통령의 전술 전략이 굉장히 깔려 있었다. 본인이 유리한 상태에서 회담을 꼭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공산주의자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비도 굉장히 확장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사실 SDI라고 뭐 위성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지금이야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냥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표를 해버려요. SDI 구상을. 그러면 소련에서는 이게 뭐냐 하고서 이제 소위 말해서 위축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끌고 갑니다 상황을. 예. 그런 걸 했던 대통령이에요. 예. 근데 대부분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보수주의자들이 왜 이상한 짓 하느냐. 저러다가 핵전쟁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그런 비난을 받는데 꿈쩍도 안 하죠. 그래도 어쨌건 그 레이건이 안드로포프한테도 보냈는데 뭐 그 성과가 없고 뭐 기분도 나쁘고 또 체르넨코도 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게 결국은 그래도 상대가 성과를 바뀌니까 성과를 낸 거군요. 친서 외교를 한 겁니다. 예. 그런 어떤 원칙들 그리고 이제 돈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분이 이제 감세 주장하고 정부 지출을 막 줄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대통령은 빚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는 것만큼 뭐 어리석은 일이 없다 하면서 마구마구 뭔가를 하시려는데 네. 한국이 미국처럼 기축통화국도 아니고요. 지금 경제 상황이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굉장히 뭔가 착시를 일으키는 상황인데 환율 올라가는 것만 봐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미국 보수가 굉장히 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거를 재건한 중시주다 레이건이. 근데 대한민국 보수가 지금 이제 두 명째 대통령 탄핵을 맞이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선거 그래도 조금 그 희망을 받고 이런 상황인데 레이건이 우리한테 지금 나타난다면 여기에 어떤 얘기,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강철 같은 낙관주의를 현실화한 메시지를 먼저 던져줘야 될 것 같아요. 보수 유권자분들이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조금 회복되는 어떤 심리 상태를 보여주시긴 했는데 네. 그래도 굉장히 많이 위축돼 계실 겁니다. 네. 첫 번째 탄핵이 지나간 지가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후과가 어땠는지 너무나 또렷이 기억한 상태에서 또 두 번째 탄핵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등장한 정부가 굉장히 급진적이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죠. 국회 상황은 뭐 21대 그러니까 6년 전하고 뭐 똑같습니다. 절대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뭐 180석도 넘는 범 여권의 표를 가지고 필리버스터도 24시간이면 끝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맨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 말은 들을만하다, 믿을만하다 하는 사람으로서 희망을 가지는 그런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네. 된다. 그러면 이제 레이건 같은 분이 정말 있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제일 좋겠죠. 보수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것을 국민들께 잘 설득하고 전달하면 저는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 안에 레이건이 이룩한 업적을 우리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레이건이 그 왜 그 피격 됐을 때 그때 그 의사한테 네. 공화당원이냐고 물어봤었던 건가? 오늘은 제발 공화당원이라고 해줘요. 뭐 이런 말을 했죠. 예. 그리고 부인한테 낸시 여사한테 피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다 뭐 이런 여보 얘기들. 내가 숨기는 걸 깜빡 잊었어. 그래서 총에 맞았어. 이런 분이란 말이죠. 네. 우리 정치 그 지도자 중에 아까 말씀하신 저 사람 말하는 건 믿을만해 하는 그런 신뢰 플러스 좀 이런 여유와 유머와 저 사람 나오면 뭔가 좀 기대돼 좀 이런 게 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84년 그 대선 때 월터 먼데일 민주당 후보한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이 차가 17인가 나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레이건 대통령 고령이라고 지금 트럼프보다는 고령이 아닌데도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딱 그러잖아요. 저는 상대 후보의 경험 미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틀어버리면 많은 것을 느끼죠. 저 사람은 정말 재미있다. 두 번째, 생각보다 안 늙었다는 거를 말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여유 있다. 그러면 상대 후보가 굉장히 옹졸해 보이죠. 이렇게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지는 유머 더하기 어떤 통찰 거기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유머가요. 긍정적 에너지를 발현하는 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유머를 잘 쓰는 사람은 안에 내적인 충만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치환을 하는데
충분히 한국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유머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갖고 있고 또 유머를 통해서 뭔가 일이 잘 된 경우를 많이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 희극인들, 개그맨이나 코미디언들을 생각했던 것과 지금 생각하는 것은 위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죠. 예, 사회 인식이 그만큼 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맨날 딱딱하게 딱딱한 표정과 뭐 딱딱한 옷차림으로 딱딱한 말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고 국민들이 들었을 때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변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럼 우리 정계에서 좀 본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참 그런 좀 덕목이 있다 그런 분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어요. 과거에는 저는 김종필 전 총리를 존경하는데요. 네네. 그분이 가진 인생 철학, 뭐 정치적인 거 떠나서 그런 것이 레이건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봐요. 그분도 그림 좋아하고 문학 좋아하고 인문학의 조예가 있고 책 많이 읽으신 분인데 그분도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정치는 허업이다. 그런 말은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느낀 게 많으면 거기까지 얘기를 하셨겠느냐. 이 책 전체에서 제일 인상 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이분 연설하는 것도 참 볼 게 많고 한데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7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진 날, 그날의 레이건의 모습이에요. 포드 현직 대통령 포드와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워서 집니다. 아주 아깝게 져요. 그러니까 이긴 후보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2층에 이제 스카이박스에 올라가 있고 거기에서 현직 대통령의 차기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보고 있는 거죠. 이제 포드 대통령이 여러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흥분하신 것도 같아요. 레이건 보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원래 마지막은 본인 연설로 끝나는 건데 그럼 사람들이 레이건을 연호하죠. 그러니까 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동안에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 고민이 나옵니다. 근데 보좌관이 그래요. 올라가면 생각나실 거라고. 근데 올라가서 한 연설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뭐 훌륭하신 뭐 후보님과 와서 앞으로 잘하자 뭐 요 정도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1976년이잖아요. 미국 독립 200주년이잖아요. 딱 건국 200주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200주년을 맞아서 미국 건국 300년이 됐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줄 편지를 써달라.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라는 물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100년 후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핵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핵전쟁이 일어났던 원인을 우리를 보고 지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굉장히 좋은 이 상태를 그대로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에게 이제 책임을 얘기한 거죠.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치다가 한 대의원이 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분은 포드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의원인데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후보를 잘못 뽑았어. 당일에 그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을 가장 유의해서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실은 상식과 법치의 그 기준 거기에 제일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저는 젊은 세대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로 나타났고 올공 그 집회로 나타났고 했는데 이 레이건도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가 많았다라고 하고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까? 레이건 대통령이요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해요. 미국은 미래를 위한 나라라는 말을 해요. 당시에 패배주의에 좀 젖어있던 미국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사기를 북돋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카터 행정부 말기 상황이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 침체의 인플레이션 이런 게 막 만연하고 또 국제적으로 미국이 망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란의
있는 대사관이 점거가 돼서 네. 대사관 직원들이 탈출을 못한 게 1년 넘게. 그 사태가 종료되는 날이 레이건 대통령 취임 날이에요. 그렇게 이제 맞춘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앞을 보자 얘기하고 어려울 때 뭐 이런 얘기도 해요. 86년에 챌린저가 쭉 올라가다가 터지죠. 그래서 폭발해서 거기 승무원들 다 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네. 너무너무 비극적. 완전 생중계하다가 그게 그렇게 돼서 저 중학교 때인데 비탄에 빠진 분들, 특히 젊은 분들에게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역경이 있을 수 있고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우주 탐사 할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거기에 감화된 젊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카터 때는요. 많은 젊은 분들이 민주당원이 막 됐었어요. 그러다가 공화당원으로 바꾸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을 콕 집어서 네. 우리 젊은 분들은 보수주의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죠. 보수주의가 결국 공동체의 유지가 가장 큰 목표인데 그게 유지되려면 당신들이 있어야 되고 당신들이 보수 가치를 유지하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갈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이렇게 둘러서 적확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뭐 2030 있는 데만 가서 같이 젊은 척하고 같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 뭐 같이 춤춘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 정치인이 우리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역효과 나죠. 그런데 이분들이 뭐를 원하느냐,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고 뭐에 예민하냐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네. 저는 뭐 젊은 분들이 판단이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네. 그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엄청 커질 거라고 봐요. 예. 그런 정치인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느낌도 듭니다. 네. 정치 지도자는 꿈을 주는 사람인 건데 그렇죠.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젊은 세대들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그런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 강철 같은 낙관주의 이걸 제가 더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저는 제일 가슴에 와 닿아요. 낙관주의인데 그냥 낙관주의도 아니고 강철 같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젊은 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 굉장히 시적절한 때 좋은 책을 번역해 주셔서 감사하고 별 말씀.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오늘 많이 또 배우고 예. 또 반성도 좀 했고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 아닙니다. 공부는 끝이 없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다시 예. 한번 또 이게 성찰하게 되는 예. 그런 계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